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구리여고 발표를 진행하게 된 영어 담당하고 있는 김훈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의 순서로는 제일 첫 번째로는 이번 시험에 대한 분석과 총평,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시험 결과에 따른 대안과 해결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저희 학원에서의 QEM에서 구리여고 반에 대한 수업 방식, 수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옆에 보고 계시는 표는 이번 제가 준비한 기말고사에 대한 문항 분석들과 문제 유형들인데요. 이번 시험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의고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구리여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하나에서 16, 18, 적게는 14문제 정도를 찝어서 시험 범위로 내주는 편이었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하나를 통째로 시험 범위로 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범위가 좀 많다, 굉장히 좀 버겁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정도로 범위가 좀 많긴 했습니다. 비중을 보시면은 모의고사가 64%, 교과서가 36%밖에 안 될 정도로 모의고사 위주의 시험이 되고 있다라는 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 문항 유형들을 보시면은 서술형이 6문제, 그리고 대입학 빈칸이 각각 5문제, 4문제, 문법 흐름이 3문제씩, 어휘 2문제, 내용 일치한 문제, 이런 식으로 문항 유형들이 나오고 있고요. 빈도수를 보시게 되면은 빈칸과 대입학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왔는데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 유형이다 만큼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추론하기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들이지만 구리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빈칸이든 대입학이든 둘 다 어떤 내용, 어떤 주제였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 유형들이었었고요. 이번에 문법 시험,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의 레벨을 테스트하는 그런 문법 문제들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왔고 얼마나 기초가 잡혀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난이도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말고사 시험을 대비하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부분인데요. 먼저 3번 문제를 보시면은 3번 내용에서 주제를 요약함에 있어서 강조했었던 또래 친구라는 키워드와 강력한 영향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강조했었는데 보기를 보시면은 4번에서도 influenced by peers, 또래에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7번 빈칸 문제에서도 장기적 사고는 과정에 전념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5번 보기를 보시면은 process oriented mindset, 말 그대로 과정에 기반한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장기적 사고는. 이런 식으로 주제를 요약해놨을 경우에는 문제 보기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제만 요약해놨다면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을 그런 문제 유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본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replace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 replace라는 단어는 substitute로 대체가 가능하다, 바꿀 수 있다 라고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에 B번 보기에서도 substitute가 그대로 출제되어서 아이들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뭔가 고등문법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동명사의 수일치, 단수 취급을 한다던가 명사절 what과 that의 차이, 이런 굉장히 쉬운 기초적인 문법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이뤘기 때문에 사실상의 난이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은 난이도 면에서는 제가 여태껏 봐왔던 구리여고 시험 중에 가장 쉬웠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해석력, 실력을 테스트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왔고 얼마나 단단하게 기반이 잡혀있는지에 대한 실력 테스트였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니? 너 이거 얼마나 이해했니? 라는 게 한 줄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난이도가 쉽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단어나 어법이나 내용 변형 지문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주제 정도만 외워놨어도 내용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기본으로 5, 60점은 받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 유형들이 대다수였었고요. 서술형 또한 어려운 문장이나 난해한 문장이 아닌 핵심 주제 문장들로서 글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문장들이 대부분이었었고 단어 보기들도 굉장히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서술형도 굉장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리여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객관식은 굉장히 쉽게 내가지고 아이들이 객관식은 다 맞는데 서술형에서 이제 변별력이 갈리는 그런 학교였는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유독 서술형도 그렇고 객관식도 그렇고 둘 다 쉽게 나온 편이어서 1등급 컷은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점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외부 지문이 무작위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의 지문에서 단순하게 해석만 연습할 게 아니라 이 지문은 어떤 글이야, 어떤 내용이야, 어떤 주장이야 라고 요약을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와는 다르게 이제 고등학교는 벼락치기라는 게 통하지가 않고 특히 영어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점수가 안 나와서 올려야 되는 친구들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거는 단어입니다. 하루하루 놓치지 않도록 빼먹지 않도록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늦은 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단어를 반드시 하루하루 외워가야 합니다. 다음에는 아무래도 아까 서술형을 강조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영작 기본기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더라도 사실상 배열을 못하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각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품사들의 역할과 어떻게 배열을 했는지,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초적인 기본기를 반드시 다져놔야 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험도 그렇고 구리여고 시험에 대해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키포인트 세 가지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 서술형, 두 번째로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용 주제 파악입니다. 서술형은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구리여고에서는 객관식은 다 맞아도 서술형을 잡지 못하면 절대로 1, 2등급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형 연습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고 그래도 대부분 주제 문장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있었던 객관식과 연계하여 각 지문들이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인지를 반드시 요약해야 되고 그 주제를 한글로 정리해 놓은 다음에 한글로 정리해 놓은 걸 영어 형식, 영어 문장 형식에 맞게 배열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배열을 한 걸 떠나서 배열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 단어 실컷 다 배열해 놓고 S를 빼먹는다거나 혹은 시제를 놓친다거나 이런 부분 점수를 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초어법까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들을 위해서 짧은 호흡의 문장들을 통해서 영어 문장들에 익숙해지는 게 일단은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휘 확장인데요. 사실 고1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단어를 잡지 않으면은 고2, 고3에 가서는 진짜로 막 하루에 막 200개, 300개씩 외워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루에 80개든 뭐 100개든 꾸준히 외워가는 면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나 교과서 단어 열심히 외웠는데 지문 단어 열심히 외웠는데 내가 아는 단어가 안 나왔어. 학교에서는 시험에서는 보통 단어들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변형어 혹은 반의어로서 문제를 유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본문 단어 많이 외우고 지문 단어 많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에 대한 유사어들, 변형어들 모두 정리해 놓는 게 높은 점수를 향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용 문제, 내용 주제 파악입니다. 아무래도 객관식에서 내용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첫 줄만 읽어봐도 이거 그 내용이었는데, 이거 요약 그거였는데, 이거 그 주장이었는데 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가 내용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구리여고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의 비중이 아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모의고사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게 하도록 모의고사를 매주 풀면서 오답 위주의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쿨링을 통해서 밑에 보고 계시는 표 보시면 아이들의 점수표가 나오게 되는데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취약한지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 분석한 지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직접 해석을 해보고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문 어떤 내용인지 스스로 한번 요약을 해보고 요약까지 끝난 후에는 변형 문제까지 푸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꾸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수도 개수겠지만은 정말로 빼먹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학원에서는 QEM에서는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매 시간 80개씩을 진행하고 있고 단어 시간이 클리닉 시간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클리닉 시간에는 단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서로 좋은 윈윈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제 시험까지 보면서 놓치는 단어가 없도록 반드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그 아까 했었던 영작 연습 겸 그리고 해석력 연습 겸 그리고 문법 연습 겸 천일문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천일문 교재의 좋은 점은 문장들이 되게 짧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장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장인지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금 배웠던 문법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몇 형식인지 배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천일문 교재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해석력을 또 늘리고 문법도 다지고 그리고 영작까지 연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런 교재들과 더불어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자체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해석을 연습하면서 단순하게 해석만 연습하고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는 빠른 핵심을 찾는 부분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었던 천일문과 병행하여 고등기초 문법 교재까지 통해서 아이들이 고등기초 문법 개념을 다지고 또 개념만 다지는 게 아닌 오른쪽에 보고 계신 실전 문제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모의고사에서는 문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까지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게 될 2학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목표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아직 기본이 잡혀있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법이면 문법, 해석이면 해석, 단어면 단어 반드시 기본을 다져서 2학기에는 좀 더 뭔가 심화된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의 중점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문 내용 요약 연습입니다. 시험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문제 유형들이기 때문에 해석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 어떤 얘기였는지 아이들이 책을 읽듯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교재를 통해서 영작 연습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어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하루하루 놓치는 단어가 없도록 반드시 끌어잡고 단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리여고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